밤이 되면 이유 없이 후회가 밀려와 가슴이 답답하고 아침이 와도 제대로 쉰 느낌이 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밤중에 여러 번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힘들지는 않습니까? 아침이 되어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수면 습관이 당신의 남은 수명을 최대 10년까지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약 80%가 수면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올해 91살이 된 현역 의사 박성호입니다. 65년 동안 수면의학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의학 연구 결과 단 하나의 황금 수면 시간이 혈압을 개선하고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에게는 11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기는커녕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어야 10분 남짓이지만 당신의 인생을 밑바닥부터 바꿀 만큼 중요한 포인트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수십 년에 걸친 임상 경험 속에서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만 엄선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간단한 자가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3가지 질문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이불에 누워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밤에 3번 이상 깨는 일이 자주 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분명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수면을 되찾아 봅시다. 수면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65년 동안 의사로 지내며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의 세포는 다시 회복되고 병을 이겨낼 힘이 샘솟습니다. 뇌에 쌓인 해로운 물질도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차분히 배출됩니다. 특히 70세를 넘기면 수면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한국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수명이 약 7년이나 짧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손주의 대학 졸업을 지켜보거나 가족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 7년을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75살에 이미 10년 넘게 심한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여러 번 깨고 심한 날에는 2시간밖에 자지 못해 낮에는 내내 지친 상태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며 약을 처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이면서도 아들이었던 저는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이 들면 잠을 못 자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잠을 되찾기 위해 진심으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수면 비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83살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고 아침 산책을 하루의 일과로 즐기고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하루 6시간 남짓
깊이 자는 것만으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좋은 잠은 고혈압과 당뇨병, 뇌혈관 질환,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치매 같은 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도 양질의 수면만 안정적으로 확보해도 고령자의 병 발생 위험이 30%, 40%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에만 의존하며 살 것인지, 자연스러운 잠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것인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수면 상식이 얼마나 많은 오해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인생을 근본부터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년기에도 충분히 깊은 잠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젊을 때와는 수면 패턴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젊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체내 시계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 불리는 내부 시계가 있어서 잠들 시간과 깨어있을 시간을 조절합니다. 이 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앞으로 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40대일 때는 밤 11시쯤 졸음이 오고 아침 7시쯤 일어나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70대가 되면 밤 8시나 9시만 되어도 졸음이 오고 아침 5시쯤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행해온 연구에 따르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분비되는 시각도 앞당겨집니다. 저녁 7시 전후부터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해 9시 무렵에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 잠자리에 들면 가장 질 좋은 수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습관에 묶여 밤 11시나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잠이 잘 들지 않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잠, 즉 깊은 수면의 양이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잠에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 40대와 비교해 깊은 잠의 시간이 무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깊은 잠이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을 진짜로 치유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도 어떻게 하면 좋은 잠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용호 어르신은 당시 79살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밤에 늦게 자는 생활을 계속해서 항상 자정이 넘어서야 이불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고치지 않았고 70을 넘기면서부터는 잠이 잘 들지 않고 새벽에 여러 번 깨는 악순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한 번은 수면제를 권유받았지만 김용호 어르신은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며 제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취침 시간부터 완전히 다시 설계했습니다. 과감하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밤 9시 반으로 앞당기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푹 쉬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바꾸자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면제를 쓰지 않아도 7시간 동안 깊이 잘 수 있게 되었고 늘 높았던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매일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자는 것이 좋은가? 노년기의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언제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놀라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 자면 마치 어린아이 같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의학 연구로 뒷받침된 황금 수면 시간입니다. 21년 동안 저희 클리닉과 국내외 여러 대학, 의료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침 시간과 수면의 질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그 외 시간에 자는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평균 45%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기억력 검사에서도 성적이 평균 18% 정도 더 좋았습니다. 왜 9시에서 10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70세를 넘기면 멜라토닌 분비가 저녁 7시부터 시작되어 9시 전후에 절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잠들면 멜라토닌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깊고 질 좋은 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밤 11시나 12시가 되어서야 누우면 멜라토닌 작용은 이미 약해져 잠이 잘 들지 않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밤새 여러 번 깨고 아침에는 피로가 남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여사님은 76살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책임감 강한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70을 넘기면서부터는 밤에 여러 번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무거운 날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취침 시간을 밤 9시 반으로 앞당겨 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하셨지만 우선 일주일만 시도해 보자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사흘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 두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간단한 기억력 검사에서도 눈에 띄게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정희 여사님은 매일 밤 9시 반이면 숙면에 들고 아침 식사 시간에는 상쾌하게 눈을 뜹니다.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천천히 아침밥을 즐기는 것이 하루의 행복한 의식이 되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아침 시간이 가장 머리가 맑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시간이라고 하신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91살인 지금도 매일 밤 9시 반이면 이불에 들고 새벽 4시 반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아직 밖이 어둑하고 고요한 새벽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의학 논문을 읽으면서 하루를 정돈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 또래 의사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실에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환자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차분하게 판단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잠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70세를 넘기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뒷받침된 황금 수면 시간입니다. 물론 일찍 자기만 해도 금세 좋아지는 분이 있는 반면 쉽게 변화가 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운동 시간대를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천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흥분해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천천히 하는 수영 태극권 같은 본인 속도에 맞춘 운동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83살 박일수 어르신은 밤 8시에 가벼운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잠이 매우 잘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옮기자 거짓말처럼 편하게 잠이 들고 밤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둘째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자야 할 시간에 오히려 몸이 깨어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텔레비전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활용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 시간에는 독서나 잔잔한 음악 감상, 가족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이렇게 고요한 밤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몸에게 이제 잘 준비를 하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카페인과 술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분해되는데 7시간 이상 걸리고 나이가 들면 그보다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커피나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음료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잠이 잘 오라고 마시는 술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만 늘어나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밤중에 깨기 쉬워지고 아침까지 내리 깊이 자지 못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적은 양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밤 시간에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밤 8시가 되면 조명을 조금 낮추고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고 허브차를 마시며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아니면 짧게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이 차분해지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잠자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운동기구 등 잠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은 가능하면 치워두십시오. 실내 온도는 대략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이고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잘 활용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빛과 소리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암막 커튼으로 바깥빛을 차단하고 잔잔한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 주변 소음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정문호 어르신은 88살 때까지 침실에 텔레비전을 두고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잘 들지 않고 밤에 여러 번 깨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거실로 옮기고 침실 온도를 19도 안팎으로 맞추자 일주일 만에 잠이 깊어지고 다음날 아침 피로감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천법 운동, 시간 조절,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카페인과 술 관리, 밤 루틴 만들기, 잠자리 환경 정돈.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수면의 질은 크게 좋아집니다. 다만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지치지 않도록 한 가지씩 2주 정도를 목표로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변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밤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억지로 자려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제가 많은 고령 환자에게 실제로 권해온 불면증 대처법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10분 규칙입니다. 이불에 누운 뒤 1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억지로 자려고 하면 불안이 뇌를 자극해 더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조용한 다른 방으로 옮겨 너무 밝지 않은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손일이나 뜨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음이 다시 찾아오면 그때 다시 이불로 돌아가면 됩니다. 단 이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뇌를 완전히 깨워버려 졸음을 멀리 밀어냅니다. 둘째는 호흡법과 근육 이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14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춘 뒤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것을 몇 차례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전신의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10초 동안 힘을 빼는 긴장 이완도 좋습니다. 발끝부터 종아리, 허벅지, 배팔, 어깨, 얼굴 순서로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면 몸의 긴장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셋째는 생각을 잠시 멈추는 마음 훈련입니다. 나이 든 분들 가운데 이불에 누우면 내일 할 일이나 과거 일이 떠올라 생각이 멈추지 않아 괴롭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걱정거리나 신경 쓰이는 일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내일 오전 10시에 생각하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뒤 그때까지는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한 숲이나 바닷가를 떠올리며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제 환자 중 오태성 어르신은 81살까지 사업 실패에 대한 후회와 불안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 멈춤 연습을 도입한 뒤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15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넷째는 자연에서 온 수면 보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싶지 않은 분께는 자연 유래의 도움을 권합니다.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아로마 오일, 그리고 예로부터 많이 마시던 쑥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쑥은 한방에서도 불면에 도움이 되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쑥차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한 잠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클리닉에서도 약 대신 쑥차나 허브차로 바꾼 뒤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섯째는 낮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올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적절한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길이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이고 길이는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선잠입니다. 이 정도 낮잠은 뇌의 피로를 풀어주어 오후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이나 1시간을 넘는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불면의 밤에 도움이 되는 5가지 대처법입니다. 첫째,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10분 규칙을 지킬 것. 둘째, 호흡과 근육 이완으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것. 셋째,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는 종이에 적고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고 정해둘 것. 넷째, 카모마일, 라벤더 쑥차 같은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를 활용할 것. 다섯째,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 내지 30분 정도만 취할 것. 어느 것 하나 어려운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조금씩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단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해보았는데도 심한 불면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해 주십시오. 수면 문제는 때로 다른 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 이른바 블루존에 사는 고령자의 수면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힌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블루존이란 전 세계에서 특히 장수 인구가 많아 90살, 100살이 넘어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한국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그리스 이카리아 섬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 고령자들은 오래 살 뿐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식사와 운동 못지않게 잠자는 방식에도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100세를 넘긴 분들 가운데 93%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눈을 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황금 수면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해가 질 무렵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시간에는 조용히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며 보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는 졸음을 받아들이며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를 즈음 눈을 뜨고 가벼운 체조나 머리를 쓰는 작업 정원, 돌보기 같은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리듬 속에서 건강과 장수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고령자들도 마찬가지로 태양의 움직임에 맞춘 생활 리듬을 무엇보다 소중히 지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사람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낮잠 문화입니다. 매일 오후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당연한 생활 습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낮잠이 심장병 위험을 30%가량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잠들기 전의 시간도 매우 온화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대신 허브차를 마시며 가족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편안한 시간을 거쳐 깊고 평온한 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사례가 오키나와에 사는 95살 김하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8시 반이면 이불에 들고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가벼운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텃밭을 돌보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이웃 친구들과 우물가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과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살았지만 이른을 넘긴 후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로 바꾸자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김하나 할머니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의 질을 정하고 나아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 이카리아 섬 사람들에게도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역에서는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침대에 들기 전에는 지역에서 나는 허브로 우려낸 차를 천천히 마시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허브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 버베나나 산지에서 자라는 각종 허브를 말려 만든 차는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과 몸을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끌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블루존이라 불리는 장수지역 고령자들의 생활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밤 9시나 10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 아침 5시나 6시에는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생활, 태양의 빛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 오후 1시 전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낮잠을 즐기는 문화,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여유로운 삶.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불을 조금 일찍 끄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겨 잠드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은 다시 맞춰지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집니다. 그저 그뿐이지만 건강한 삶의 토대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일과 인간관계, 사회적 역할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리듬을 완벽히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지금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한 가지라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황금 취침 시간만큼은 꼭 의식하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며칠 후, 몇 주 후에는 큰 건강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황금 수면 습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과 패턴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시계는 앞으로 당겨지고 멜라토닌 분비 시각도 빨라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처럼 한밤중까지 깨어있는 생활은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70세를 넘기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계 각지의 연구와 블루존 장수 노인들의 생활 습관에서 도출된 과학적으로 입증된 골든 타임입니다. 셋째, 깊은 잠을 돕는 5가지 실천법을 생활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가볍게 할 것.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전자기기에 빛을 피할 것.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과 지나친 술은 줄이고 몸이 이완되도록 도울 것. 밤마다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몸에게 이제 잘 준비를 하라고 알려줄 것. 침실은 조용하고 서늘하며 편안한 공간으로 정돈할 것. 넷째,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억지로 참지 말고 앞에서 소개한 대처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한번 이불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이동할 것. 호흡과 근육 이완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것.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는 종이에 적고 내일 아침에 생각하기로 정할 것. 카모마일, 라벤더, 쑥차 같은 자연스러운 도움을 받는 것.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분 내지 30분 정도로 짧게 즐길 것. 마지막으로 세계의 장수지역 블루존 고령자들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비결을 넘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방식입니다. 91살인 저 박성호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습관을 지키며 매일 밤 9시 반에 잠들고 새벽 4시 반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맑은 정신과 높은 집중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의 속도에 맞추어 편안한 수면 습관을 길러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의 잠과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당신이 겪고 있는 수면 고민이나 이미 실천하고 있는 작은 노력들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더 건강한 날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과
앞으로의 매일이 온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